안녕하세요. 머니네버슬립 짐즈 에디터입니다. 네, 오늘 팔란티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많은 분들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 정부는 팔란티어의 가장 주요한 고객 중 하나입니다. 이번 당장 3분기 실적, 가장 최근에 발표했던 실적 내용만 봐도 거의 3억 2천만 달러의 매출을 미국 정부로부터 올렸는데요. 이는 팔란티어가 3분기에 기록한 전체 매출의 거의 한 45%에 달하는 수준이었어요. 물론 정부 부처가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개의 정부 부처에 걸쳐서 이 매출을 낸 것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미국 정부라는 하나의 어떤 대상으로 봤을 때 팔란티어에게 있어서 정말 압도적으로 큰 고객인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어느 사업에서나 그렇지만 이런 최대 고객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우호적인 관계로 쌓아놓는 일은 사업에 있어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특히 팔란티어처럼 B2B 기업이라면 더더욱이 고객사 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최근 한 가지 호재가 나온 것이 있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12월 3일에 팔란티어가 미국 정부로부터 FedRAMP 하이 등급 인증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이게 왜 팔란티어에게 있어서 호재인지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이 팔란티어가 인증을 받았다는 FedRAMP, 이게 도대체 뭔가? FedRAMP는 Federal Risk and Authorization Management 프로그램의 약어입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사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보안 표준화 및 인증 프로그램이죠.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가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FedRAMP 인증을 받아야 하고요. 이 인증은 서비스의 보안성이나 리스크 관리 능력 이런 것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 이루어집니다. 이제 FedRAMP는 세 단계로 나누어져 있어요. Low, Moderate, High 이 세 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번에 팔란티어는 이 가장 높은 등급인 하이 등급 인증을 받은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Moderate 등급에 해당을 했었어요. 그럼 세 단계는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느냐?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연하지만 이 하이 등급이 요구하는 보안 통제도 굉장히 훨씬 더 많고 다룰 수 있는 데이터의 유형도 훨씬 더 민감성 정보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차이점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하이 등급이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갖느냐에 대해서 FedRAMP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하이 임팩트 레벨에 해당하는 그런 데이터가 유실이 될 경우에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혹은 심지어는 되게 재앙적인 그런 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는 정도의 중요도를 가지는 그런 정보들을 이제 다루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만이 이제 하이 임팩트 레벨을 인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법과 관련한 정보라던가 아니면 긴급 서비스 혹은 이제 어떤 재정적인 시스템 혹은 보건 시스템 이런 부분들 어떤 국가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시스템들로 꼽히는 이런 부분들과 관련한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그런 보안 등급이 바로 이 하이 임팩트 레벨인 것입니다. 이제 팔란티어 입장에서는 이제 약간 마치 우리가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레벨업을 하면은 새로운 스킬이 열리고 새로운 아이템이 해금이 되는 것처럼 새로운 보안 등급을 이제 취득함으로써 또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이번 보안 등급 상승을 통해서 팔란티어에게는 좀 어떤 사업 기회가 열렸는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현재 팔란티어가 정부 부처로부터 받은 보안 등급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임팩트 레벨 6가 있고요. 이번에 받은 FedRAMP 하이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는 약간은 성격이 다른 보안 등급들이에요. 이 두 가지 보안 등급을 다 취득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상 민간 기업 중에서는 정말 탑 클래스 수준의 그런 보안 등급을 손에 넣게 된 건데요. 이 두 개의 차이가 좀 어떻게 되냐면요. 임팩트 레벨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에서 이제 매기는 보안 등급입니다. 임팩트 레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욱더 이제 국방부에서 처리하는 그런 비밀 정보까지도 다룰 수가 있죠. 이것보다도 더 위에 이제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는 등급인데 사람들이 소위 이제 임팩트 레벨 7이라고 부르는 탑 시크릿 완전 최고 기밀까지도 다루는 그런 기업들이나 그런 등급도 있다 이런 이야기는 하는데 어찌됐건 간에 비밀까지도 다룰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임팩트 레벨 6이고요. 다만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이제 국방부의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방금 보신 이 FedRAMP 같은 경우에는 연방정부에서 담당을 하는 인증 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FedRAMP 보안 인증을 받게 되면은 물론 여기도 이제 국방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를 하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그 외에도 재향군인회라던가 국토보안부라던가 법무부라던가 보건복지부나 재무부까지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기관과 함께 이 FedRAMP 등급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연계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FedRAMP 보안 인증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훨씬 더 다양한 연방 정부 부처와 팔란티어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FedRAMP 인증이 팔란티어에게 있어서 더욱 좋았던 것 중 하나는 단순히 어떤 하나의 서비스에만 국한되어서 인증이 받은 것이 아니라 팔란티어가 제공하는 모든 제품군
그러니까 AIP, 아폴로, 파운드리, 고담, 패드스타트 이런 것들 모두 다 포함해서 페드램프 하이 등급을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 또 하나의 주목할 포인트입니다. 팔란티어에서는 이제 가장 주요한 자사 제품군으로는 이렇게 AIP, 고담, 파운드리, 아폴로 4가지를 두고 있는데요. 이 4가지 제품군 모두 페드램프 하이 등급을 인증을 받게 되면서 앞으로 연방정부와의 더욱 다양한 어떤 연계 사업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거죠. 또 이제 아까 잠깐 언급되었던 이 패드스타트 또한 하나의 주목할 부분인데요. 이 패드스타트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팔란티어가 아닌 다른 이제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기업들이 정부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좀 연결을 지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팔란티어가 연방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두 종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팔란티어 페더럴 클라우드 서비스 해서 팔란티어의 어떤 자체 제품 AIP나 아폴로, 파운드리, 고담을 연방정부와 함께 연계해서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이 서포팅 서비스가 있습니다. 팔란티어의 자체 제품군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팔란티어의 이 안전한 클라우드망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제3의 민간 기업들이 연방정부와 함께 사업을 하고 싶거나 아니면 이 페드램프 인증을 받고 싶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거를 중개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업부 또한 팔란티어는 운영을 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이번에 페드램프 하이 인증을 받게 되면서 팔란티어는 자사의 제품을 연방정부와 함께 연계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사의 제품을 본인들의 이 클라우드 인프라를 통해서 연결지어주는 거에 있어서도 또 여러 가지 새로운 기회장을 열게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보안 인증 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당장 이제 팔란티어가 계약을 체결한 거는 아니고 이제 충분히 앞으로 정부와의 사업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또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배경이 만들어졌다 정도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팔란티어가 또 어떤 계약을 추가적으로 체결할 수 있을지 이런 거를 좀 지켜보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팔란티어의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도 그냥 짧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 합니다. 이제 올해 들어서만 벌써 320% 가까이 오른 팔란티어인데요. 주가가 이렇게나 폭발적으로 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밸류에이션 우려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계속해서 팔란티어 입장에서는 좀 우호적인 사업 환경이 펼쳐지고 있고 이번에 페드램프 인증을 받은 것 또한 좋은 호재거리이기는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이런 것들을 반드시 또 유념할 필요는 있으니까요. 그냥 간략하게 점검만 해보고 넘어가 봅시다. 이제 팔란티어의 PER 350배를 넘어섰습니다. 이 PER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업의 시가총액을 이 기업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이는 순이익으로 나눈 값을 의미를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팔란티어가 354년 동안 일을 해야만 벌 수 있는 순이익이 지금 현재 이 기업의 기업 가치로 매겨져 있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이를 다시 말하면은 내가 지금 팔란티어를 현찰박치기로 이제 딱 구매를 하면은 적어도 350년 동안은 이 기업을 내가 운영을 해야 다시 본전을 뽑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물론 이제 팔란티어처럼 이제 성장 단계에 있는 기업들은 선행 PER 앞으로 벌어들일 수익성에 대한 전망치를 바탕으로 계산한 이 PER을 보시게 되면은 150배 수준이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앞으로 이 순이익이 더 가파르게 성장할 것을 기대하고 투자를 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이런 것들을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찌됐건 선행 PER도 150배면은 엄청나게 높은 수준인 것은 사실이니 꼭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PSR 역시 64배를 기록을 하면서 PSR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시가총액을 매출로 나눈 건데 전체 매출과도 비교해서 이 기업의 시가총액이 상당히 높게 잡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높은 밸류에이션은 곧 높은 변동성으로도 또 이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꼭 잘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팔란티어가 새로 이제 인증받게 된 보안 등급 간략히 살펴봤고 또 이것이 팔란티어에게 있어서 또 어떤 새로운 사업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지도 지켜봤는데요. 앞으로 보건복지부와 연계해서 어떤 공공보건 데이터를 다루는 사업을 하게 된다던가 이런 새로운 계약 소식들이 또 나오게 될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머니네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